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면서 개념 강의인데, 산점도에서 점이 겹칠 때, 점이 아주 많을 땐 겹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엑셀 플러스 R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저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이것을 보시고서 여기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분산형 그래프에서 이런 것이 분산형이죠. 스캐터 플롯이고 해서 겹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숫자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하나 예고, 실 숫자를 쓰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니까요. 숫자가 눈에 잘 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다 4개 중에 한 개인데 다른 거를 보시면 아마 좀 답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좀 답을 몇 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겹치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색깔을 칠하고 테두리를 흰색으로 하게 되면 이 겹친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처럼 그 알파를 넣어서 그 알파를, 그러니까 즉 그 반투명하게 넣으면 겹치는 점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겹친다는 느낌을. 여기는 또 다른 방법인데, 점을 작게 하고 엑셀에서 네온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점들은 색깔이 진해지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가장 엑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엑셀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래프,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라는 책이고요. 거기 보시면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캐터 플롯이었죠. 여기서 그 내용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응용한 것이 몇 개 있지만 지금같이 점이 겹치는 경우를 할 때는 더 아래쪽에 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47번에 보면 변형된 산점도라는 게 있거든요. 딱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점이 이렇게 보일 때 약간 확대해 볼게요. 점이 이렇게 겹쳐서 2개가 3개가 하나의 점으로 보일 때는 지트링을 시킵니다. 지트링 시킬 때는 엑셀에서는 약간 이제 함수가 필요하죠. 랜덤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냥 랜덤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랜덤 함수에다가 표준 정규 분포를 넣어서 지트링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스킬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네온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걸 보시면요, 겹치는 점이 있으면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버블 차트예요. 그래서 하나짜리는 동그라미 작게, 2개짜리는 조금 크게 이렇게 변형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변형시킨 다음에 네온 효과를 같이 준 거고요. 또는 피봇 테이블을 이용해서 숫자로 직접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뭐 9나 6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더 변형해서 이거를 색조를 넣어서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겹치는 것은 색깔이 더 진해지니까 표시가 되겠죠. 위아래에는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 비슷하게 그렸고요. 요거를 다시 응용하면 엑셀에서 3차원 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모이는 곳은 높은 막대기가 되기 때문에 분포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또 다른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엑셀에서는 이 표면형 차트입니다. 표면형 3D 차트를 이용하면 그 분포가 있으면 그 막대기 높아진 거를 이렇게 표면형 차트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위에서 보면, 엑셀에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등고선을 그릴 수도 있고 색깔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엑셀에 2007도 있는 뭐 10년, 10년 전에 있던 차트에도 되는 아주 기본 차트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응용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R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R의 첫 번째 R 데이터 시각화 책을 세 군데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에 나오는 거고요. 이게 덴시토그램이거든요. 요거를 이용하면, 이거는 그 덴시토그램 자체가 그냥 산점도를 그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를 지트링도 같이 시킬 수 있어요. 키 한 번만 치면 약간 지트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우리 엑셀에서 보셨던 거 있죠? 47번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지트링이라 그러거든요. 바둑돌이 여러 개 쌓여있는 걸 흐트려 가지고 여러 개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죠. 원래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걸 지트링이라고 하는데, 이 R에서는 지트링이 아주 쉬워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지트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트링 한 다음에 등고선을 긋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모인 것은 많이 이렇게 등고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물론 색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약간 크게 하고 색깔을 넣는 방법도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널 플롯인데요. 차트의 좌우에 위와 옆쪽에다가 이 덴시토그램을 같이 그림으로써 여기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히스토그램처럼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카운트 플롯인데요.
22번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한 점이 2개, 3개면 동그라미를 더 크게 그리는 겁니다. 카운터에 따라서 사이즈를 그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R에서 가능하고요. 이런 many dots라고 해서 실제 그런 문제, 많이 겹치는 것들을 색깔로 나타내는 거죠. 이 엑셀에서 보였던 거랑 비슷합니다. 특히 많은 점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many dots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scatter plot for many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엑셀에서도 했었죠. 보이는 것들을 막대기 높이에 따라서 차이 나게끔 하는 거고요. 실제 엑셀에서 이걸 해보면요,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좀 번거로워요. 만든 다음에 이 색깔이 이렇게 열에 따라서 색깔이 싹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색깔을 다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R은 오히려 이제 높이에 따라서 색을 달리하기 때문에 색깔이 더 좋습니다. 그걸 위쪽에서 보는 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높은 곳은 빨갛게, 낮은 곳은 파랗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이 3D 플랫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면 위에 있는 그 매트릭스 버블 플롯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카테고리가 되게 많은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카테고리가 적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 매트릭스 버블 플롯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1권에서 나타난 거고요. 2권에서도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2권에서 보면 선플라워 스캐터 플롯인데요. 이 R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 엑셀로는 만들 수 없고요. 보면 점이 하나 있을 때는 하나, 2개 겹칠 때는 짝대기 2개, 3개일 때는 짝대기 3개, 5개면 이제 별 모양처럼 되겠죠. 짝대기 5개, 10개면 뭐 어떻게 되고, 많아지면 점점 두꺼워지는, 똥똥해지는 그런 점으로 나타내가지고 점들의 개수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선플라워 스캐터 플롯이라고 그래요. 많은 점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기존에 그 연구자들이 다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이건 또 그거 비슷한 건데, 이렇게 보면 묶어가지고 이 카테고리로 딱 나눈 다음에 그 안에 점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산점도 비슷하면서도 점들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와 이제 산점도와 이렇게 카테고리의 경계상에 있는 거랄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 중에 보면 사이즈 스캐터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특별히 정수나 뭐 2.5, 3.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점들을 이 하나로 나타나지 않고 2개가 이 한 곳에 있고 3개가, 4개가 한 곳에 있고 뭐 5개가 한 곳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걸 사이즈 스캐터 플롯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또 아까 카테고리칼일 때 가능한 거죠. 연속적인 카테고리.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라든지 뭐 1월, 2월, 3월, 4월이라든지 이게 서열 변수 같은 서열 변수면서 카테고리인. 근데 이제 연속 변수인 경우도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거든요. 구간으로. 예를 들면 뭐 체중이라든지 나이라든지도 뭐 5살이라든지 10살이라든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고 키도 뭐 10cm 단위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쭉 나누게 되면 이게 구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트릭스 스퀘어 플러스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사이즈로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이 2권에 있는 요거는 1권에 있는 요거랑도 비슷한 면이 있죠. 매트릭스 버블 플라카도 비슷하죠. 이렇게 다양한 응용이 있습니다. 2권에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권에 가면 또 이런 게 있어요. 3권에 가면 베이직 플랫 베리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있는데 요거는 또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한번 가볼게요. 플랫을 그리면 일단 스케이트 플랫이 있고 여기 마진에다가 그리는 건 이제 보셨죠? 이런 그래프를 보셨는데 요 헥사빈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헥사빈은 뭐냐면 이 점들을 점으로 나타내지 않고 색깔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 구간을 나타내는 거죠. 별로 없는 것들은 이제 요 색깔, 많이 모인 것은 진하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요 빈이 30으로 되어 있으면 요 칸을 30으로 나누는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30등분. Y축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30등분 한 거예요. 10개를 한번 해볼게요. 10등분으로.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10등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요 사각형 안에는 뭐 한 8개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요 사각형 안에는 1개 들어가는 거죠. 사각형이 아니라 육각형. 이렇게 해서 그 스케트 플랫에 그 밀집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조밀하게 그리면 되겠죠. 점들 자체는 보일 수 없으나 점은 숨겨졌죠. 겹치니까 숨겨지는데 대신에 밀도나 분포를 보게 하는 플랫이고, 이거는 3권에, 그래서 지금 그 엑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고, 그 R에서도 보여주는 방법이 1권, 2권, 3권에 다 골고루 퍼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산점도는 워낙 많이 쓰는 것에다가 역사적으로 점들이 겹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있어 왔어요. 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들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관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뭐 그중에 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뭐 자기가 뭐 알아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